이번 시간 행정사 1차예요. 예, 꼭 나올 쟁점. 자,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래서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라는 것은요. 예,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 자, 소송이 계속 중에 대상 처분의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다. 예, 추가하거나 그 잘못된 사실상의 근거나 법률적 근거를 변경하는 것이다. 누가? 피고가, 즉 행정청, 처분청이 처분사의 추가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고가 소송 계속 중에 대상 처분의 사유를 추가하거나 잘못 제시된 사실상의 근거나 법률적 근거를 변경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의 시한은요, 언제까지 이루어지면 됩니까?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다. 근데 가끔 이제 요걸 이제 기출 지문에서 어떻게 오답 처리를 하냐면 가끔 이렇게 나오죠.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이렇게 오답 처리합니다. 네, 그게 아니라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예요.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그 다음에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 처분 사유의 추가. 네, 추가라는 것은 당초 처분 사유를 그대로 두고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는 것을 말하고, 변경이라는 것은 당초 처분 사유를 대체하는 거다. 그래서 새로운 사유를 내세우는 교환적 변경을 의미한다. 추가와 변경에 대한 개념이고요. 자,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추가 변경을 허용하지 않게 되면, 자, 가령 원고가 승소한 이후에도 행정청 입장에서는 처분 사유에 대해서 제시하지 않은 사유로 다시 처분을 하면 그만이다. 따라서 원고는 그에 대해서 다시 소를 제기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돼서 소송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처분 사유의 추가와 변경이 필요하다. 반면에 이러한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을 폭넓게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상치 못한 원고 입장에서는 그러한 공격, 방어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더라. 즉 소송상의 신뢰 보호에 금이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대법원과 다수설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에 대해서 소위 제한적 긍정설 입장이다. 즉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처분의 본질적 내용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원고의 공격과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제한적 긍정설 입장입니다. 당연히 요 관련돼서 기출지문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13년 7급 기출지문 하나 보시면, 판례에 따르면 피고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분사의 추가 변경을 인정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뭐와 구별됩니까? 하자 있는 행위의 전환,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과 구별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추가 변경은,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행위는 변경 자체는 행위 자체는 그대로 두고 처분의 이유만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인트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러한 하자 있는 행위의 전환은 뭡니까? 완전히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행정행위로 대체되는 점이다. 즉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과 구별하자. 이렇게만 아시면 다 맞춥니다. 자, 기출지문 몇 개 볼게요.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 원행위는 그대로 두고 처분의 사유만을 추가 변경하는 것이다. 따라서 뭐와 구별한다? 하자 있는 행위를 새로운 행위로 대체하는 전환, 행정행위의 전환과는 구별된다. 맞죠? 좋은 지문. 그 다음에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맞죠? 다른 사유를 추가 변경할 수 있다는 법리는 행정심판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어떻게 봅니까?
처분 사유를 법률적 평가하기 이전에 구체적 사실에 착안해서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 맞고요. 다음에 요런 것들 판례. 국가시설보호구역부의 토지에 주유소를 설치 경영하도록 하기 위한 석유 판매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 관할 부대장의 동의를 얻어야 할 법률상 근거가 없음에도 그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당의 토지가 탄약창에 근접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불허가 사유로 추가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봤다. 봤다. 요거는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된 사안. 자, 토지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의 당초 처분사인 국립공원에 인접한 미개발지의 합리적 이유 대책 수립 시까지 그 허가를 유보한다는 사유. 이거와 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추가하여 주장한 처분사인 국가공원 주변의 환경 풍시 미관 등을 크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목적상 원형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서 형질 변경 허가 금지 대상이라는 사유. 그죠? 이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건 공무원에 대해서 좀 약간 지엽적인 판례까지 나온 거기 때문에 행정사 시험에서는 이렇게 지엽적으로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2017년 국가직 구급 문제. 옳은 걸 골라라. 처분사의 추가 변경에 대한 옳은 거예요. 자, 1번. 자, 요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처분청은 원고의 권리 방어가 침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당의 취소 소송에 언제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을 할 수 있다. 자, 틀렸죠? 어디가 틀렸다? 1번 지문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의 그 시한 자체는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다. 그 이유는 추가 변경된 처분 사유에 대해서 사실 심리가 필요할 뿐이다. 사실 심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시한 자체는 대법원 확정 판결 시까지도 아니라 언제까지?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만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 가능하다. 자, 1번 틀렸죠? 자, 2번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 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판례 원문 그대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2번 정답이네요. 2번 정답. 추가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 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그 처분 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당초의 처분 사유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라고 보지 않았죠. 네. 그래서 결론이 틀린 거예요. 추가 변경된 사유가 당초 처분 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 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그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처분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4번 지문도 살짝 헷갈릴 수 있다. 자,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 절차적 위법성 치유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처분 이후에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자, 절차적 위법성 치유가 아니라 이거는 소송법상의 문제예요. 소송법상의 문제라는 점에서 뭐와 구별됩니까? 처분 이후의 사후 제시와 구별된다. 처분 이후의 사후 제시가 그죠? 처분의 실체법상의 그 적법성 그 중에서도 이 절차적 위법성을 치유하는 것이다. 처분이 이후의 사후 제시요. 절차적 위법성을 치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소송법상의 문제라는 점과 구별된다. 그래서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과 처분 이후의 사후 제시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오답 처리를 한 지문입니다. 이런 지문이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지문. 이거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렵다. 자,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문제가 나오면 자, 한 문제
마치시게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